1분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도 커피 한잔 하셨나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커피 소비가 아주 많은 나라 중 하나죠. 1년에 30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하루 한 번은 마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하루에 3, 4잔은 먹는 것 같은데 한국 커피 시장이 7조 원을 훌쩍 넘을 정도라고 하고요. 이제는 커피가 아침을 깨우는 든든한 친구이자 오후를 버티게 해주는 멋진 동반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다들 앞다투어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메가커피만 해도 1,500원에서 1,700원을 200원 인상했고요. 컴포즈 커피, 더 벤티 등 여러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커피 원두 생산량이 줄은 겁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워밍이라던가 기후변화가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베트남이 세계 2위 커피 수출국이라는 거 아시나요? 한국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도 베트남산 커피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이 어떻게 글로벌 커피 산업 중심지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먼저 베트남 커피의 역사와 배경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는 1857년경 프랑스 선교사 가톨릭 신부들이 남부 지역인 호치민 근처에서 커피 나무를 처음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베트남어 자료에서는 프랑스 선교시설 주변이나 수도원 등에 소규모로 재배하다가 점차 프랑스 식민정부가 본격적으로 농장을 확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아라비카라는 품종을 썼는데요. 현지 농부들과 프랑스 커피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인해 로부스타라는 품종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베트남의 중부 고원, 키닥락과 람동이라고 하는 지역 일대에 대규모 농장을 세웠고요. 커피, 고무, 차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커피는 베트남 국내 소비보다는 프랑스나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한 작물이었고요. 이후에 커피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건요, 1986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도이머이 경제개혁이 시작되면서 농산물 수출이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떠올랐고요. 베트남 정부는 중부 고원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커피 경작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많이 하면서요. 베트남이 세계 2위 커피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대규모로 로부스타라고 하는 커피 품종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 로부스타가 베트남에서 많이 경작되는 이유는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비가 저렴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대형 로스터리라고 하죠. 인스턴트 커피 제조사 같은 곳들이 베트남 로부스타를 많이 선호하게 됐습니다. 로부스타 품종의 주요 특징은 쓴맛이 강하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로부스타 종이 아라비카보다 더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구수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연간 170에서 180만 톤의 커피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커피 생산 수출국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는 베트남이 약 17에서 2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로부스타 부분에서는 세계 점유율의 약 40% 이상이라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주로 EU나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커피, 이디야 등 국내 프랜차이즈 중에서 일부 제품에 이 로부스타, 베트남 품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은 멀티 블렌딩이라고 해서 여러 원두를 섞어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가격 절감도 있을 거고 섞어서 먹는 게 좀 더 뭐 향이나 풍미가 좋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베트남 오시면 무슨 커피를 먹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커피 3가지 종류 있거든요.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카페덴이라고 하는 블랙커피인데요. 베트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좋아합니다. 로스팅한 원두를 작은 금속 베트남 드립 필터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천천히 이제 우려내서 먹는 건데요. 일단 향이 굉장히 좋고요. 쓴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잠을 깰 때 굉장히 좋아요. 제 생각에는 뇌피셜이지만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밀크 커피예요. 이건 카페 소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카페덴에다가 연유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달달하고요. 홀짝홀짝 잘 들어갑니다. 먹을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거는 코코넛 커피예요.
요거는 이제 꽁카페라고 해서 한국에도 들어가 있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커피에다가 코코넛 밀크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단맛은 아까 말씀드린 스어다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건 연유가 아니고 그 코코넛 향이 나거든요. 이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쉽게 드실 만한 적당한 단맛의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차갑게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약간 그 블렌디드 된 것처럼 슬러시 된 걸로 이제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브랜드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흔한 게 하일랜드라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요. 한국으로 치면 뭐 메가커피, 백다방 뭐 이런 거 다 합친 느낌이에요.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 600개 가량 지점도 있고요. 어디서나 찾아보기 쉬운 브랜드예요. 그리고 원두가 좀 쓴맛이 강한 로부스타를 써가지고 한국인 입맛에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푹롱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카페보다는 티 쪽이 강해요. 그래서 밀크티라고 많이 여자분들 드시는 거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요. 베트남 그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카티낫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최근에 많이 유명해져서 전국으로 퍼지고 있고요. 저렴한 가격 플러스 인테리어가 이뻐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이신 우리 한국인 구독자분들은 요 카페에 가시면 핫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커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역사나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들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항상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